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갑자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매일 밤 어떤 베개를 베고 주무시나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뻐근하거나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베개 하나가 우리의 수면의 질과 건강을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매트리스나 침대에는 신경 쓰시지만 정작 베개는 대충 고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을 앞으로 밀어내어 거북목을 만들고 목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너무 낮은 베개는 놀랍게도 안압을 높여서 녹내장의 위험까지 키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 8시간, 인생의 3분의 1을 베개 위에서 보냅니다. 즉, 30년을 산다면 10년을 베개와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잘못된 베개를 사용한다면 목 디스크, 일자목, 어깨 결림은 물론이고 심지어 얼굴 주름, 피부 트러블,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에게 맞는 베개 고르는 법과 수면, 자세별 맞춤, 베개 추천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누워 자시는 분, 옆으로 자시는 분, 엎드려 자시는 분. 각각의 수면 습관에 따라 어떤 베개를 선택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는 숙면은 물론이고 목 건강과 눈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베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수면은 하루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즉, 우리는 평생의 3분의 1을 베개 위에서 보낸다는 거죠.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무려 27년을 베개와 함께 보내는 겁니다. 27년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베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과 척추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을 앞으로 밀어내어 거북목을 만듭니다. 반대로 너무 낮은 베개는 목뼈의 자연스러운 C자, 곡선을 무너뜨려서 일자목을 유발하죠.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 디스크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실제로 목 디스크 환자의 70% 이상이 잘못된 수면, 자세와 베개 사용이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잘못된 베개는 목 주변 혈관을 압박해서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그 결과 두통, 어지럼증, 만성 피로가 생기죠. 더 심각한 건 안압 상승 문제예요. 너무 낮은 베개로 자면 눈으로 가는 혈액이 정체되면서 안압이 올라갑니다. 이게 지속되면 녹내장의 위험까지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예상 못한 부분일 텐데요. 바로 피부 노화와 미용 문제입니다. 잘못된 베개는 목주름을 만들고 얼굴 한쪽을 계속 압박해서 비대칭을 만들어요. 특히 옆으로 누워서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자는 습관. 이게 반복되면 한쪽 볼에만 주름이 생기고 얼굴형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노화가 가속화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잘못된 베개 하나가 목 건강을 해치고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안압을 높이고 심지어 얼굴까지 늙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작은 베개 하나가 온몸 건강의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도미노처럼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올바른 베개 하나만 제대로 골라도 이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이제 어떤 베개가 좋은 베개인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TV를 틀면 어떤가요? 홈쇼핑을 보면 어떤가요? 온갖 기능성 베개 광고가 쏟아져 나옵니다. 혁신적인 경추 베개, 코골이 완전 해결, 하룻밤에 목 통증 사라짐, 심지어 나사에서 개발한 메모리 폼이라는 광고까지 있더라고요. 정말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기능성 베개들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만능 베개가 있다면 왜 이렇게 수백 종류의 기능성 베개가 계속 나오는 걸까요? 왜 한 번 사면 끝인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제품들이 등장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만능 베개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마케팅에서는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포장하죠. 왜 만능 베개가 없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람마다 목뼈의 길이가 다르고 어깨 너비가 다르고 수면 습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키 150cm의 여성분과 키 180cm의 남성분이 같은 베개를 쓴다면 어떨까요? 어깨 너비도 다르고 목뼈 길이도 다른데 같은 베개가 둘 다에게 맞을 리 없겠죠? 또한 바로 누워서 자는 분과 옆으로 자는 분이 같은 베개를 쓴다면 당연히 누군가에겐 맞고 누군가에겐 안 맞을 거예요. 그럼 비싼 기능성 베개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소재를 쓰고 연구를 통해 만든 제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베개가 나에게 맞느냐는 거죠. 100만 원짜리 최고급 기능성 베개도 나에게 안 맞으면 쓸모없어요. 반대로 2만 원짜리 평범한 베개라도 내 목뼈와 수면, 자세에 딱 맞다면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베개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다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내 수면 자세는 어떤가? 둘째, 내 목뼈와 어깨 상태는 어떤가? 셋째, 실제로 써봤을 때 편안한가? 이 세 가지가 맞다면 그게 바로 나만의 맞춤 베개입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맞느냐가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떤 베개가 나에게 맞는 베개일까? 내 수면 자세에 따라 어떻게 골라야 할까? 좋은 베개를 고르는 정확한 기준과 수면 자세별 맞춤 선택법까지 놓치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좋은 베개란 어떤 걸까요? 수백만 원짜리 프리미엄 베개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기능이 많은 베개일까요? 사실 답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좋은 베개를 고르는 기준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기준입니다. 누웠을 때 척추와 목이 완전히 일직선이 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서 있을 때 우리 척추는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그리잖아요. 누워서도 이 자연스러운 곡선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앞으로 꺾이고 너무 낮으면 목이 뒤로 젖혀져요. 둘 다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망가뜨리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은 목뼈의 자연스러운 C곡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뼈는 원래 앞쪽으로 살짝 휜 C자 모양이에요. 이 곡선이 있어야 널이 무게를 제대로 지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베개를 쓰면 이 C곡 무너집니다. 목뼈가 일직선으로 펴지거나 심지어 반대로 휘어지기도 해요. 이게 바로 일자목, 거북목의 시작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높은 베개가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적당한 베개 높이는 6cm에서 9cm 정도가 이상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평균적인 수치라는 거예요. 키가 큰 분은 조금 더 높게, 키가 작은 분은 조금 더 낮게 맞춰야 해요. 또한 바로 누워 자는 분과 옆으로 자는 분도 높이가 달라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 기준만 맞춘다면 값비싼 기능성 베개가 아니더라도 평범한 베개로도
충분히 숙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지 여부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수면 자세에 따라 어떤 베개를 선택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면 자세별로 어떤 베개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기준 기억하시죠? 척추와 목의 일직선 정렬, 그리고 목뼈의 C곡선 유지. 이 원리를 각각의 수면 자세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건강한 자세로 인정받고 있어요. 척추에 가장 부담이 적고 내장 기관에도 압박을 주지 않거든요. 이 자세에서는 얇고 낮은 베개가 가장 좋습니다. 높이로 말하면 대략 5cm에서 7cm 정도가 적당해요. 왜냐하면 바로 누웠을 때는 어깨가 매트리스에 닿아 있어서 목과 매트리스 사이의 공간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목의 자연스러운 시작, 곡선을 받쳐주는 베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너무 푹신해서 목이 푹 꺼지는 베개는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옆으로 자는 자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취하는 자세이기도 해요. 옆으로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 높이만큼 공간이 생기죠. 따라서 바로 누울 때보다 더 높은 베개가 필요합니다. 보통 8cm에서 12cm 정도가 적당해요. 여기서 핵심은 베개의 단단함입니다. 너무 푹신해서 머리가 푹 꺼지면 목이 아래로 꺾이면서 목 디스크 위험이 높아져요. 적당히 단단해서 머리와 목을 제대로 받쳐주고 귀와 어깨에 압박을 줄여주는 베개가 이상적입니다. 또한 다리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우시면 골반 정렬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세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목을 한쪽으로 비틀어야 하고 척추에도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자세가 아니면 잠이 안 온다고 하시죠. 만약 이 자세를 주로 취하신다면 최대한 얇은 베개를 사용하세요. 아예 베개를 안 쓰거나 2cm에서 4cm 정도의 정말 낮은 베개가 좋습니다. 소재는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은 걸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다른 자세로 바꿔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웅크려 자는 자세, 흔히 태아 자세라고 부르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있는 분들이 자주 취하는 자세예요. 이미 목이 경직되어 있고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베개를 쓰면 목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적당한 높이보다 조금 더 낮은 베개가 좋아요. 대략 5cm에서 7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끼우시면 척추 정렬에 도움이 됩니다. 이 자세를 자주 취하신다면 낮에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은 평소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서 스스로 체크해 보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수면 자세를 정확히 모르세요. 잠들 때는 바로 누워서 자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옆으로 돌아가 있거나 이럴 때는 가족에게 물어보시거나 며칠 동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세를 체크해 보세요. 주로 취하는 자세에 맞춰서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새 한 자세만 유지하지 않습니다. 바로 누워서 잤다가 옆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웅크렸다가 펴기도 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많이 취하는 자세를 기준으로 베개를 선택하되 너무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지 않은 중간 정도의 높이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베개의 가장자리는 조금 낮고 중앙 부분은 약간 높은 형태의 베개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누웠을 때와 옆으로 누웠을 때
모두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의 수면 자세에 맞는 베개 선택법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면 바로 누워 자는 분은 낮고 얇은 베개, 옆으로 자는 분은 높고 단단한 베개, 엎드려 자는 분은 정말 낮은 베개, 웅크려 자는 분은 적당히 낮은 베개가 좋다는 거였죠. 하지만 좋은 베개를 골랐다고 끝이 아닙니다. 베개도 관리가 필요하고 언제 교체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해요. 다음 시간에는 베개 관리법과 교체 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자신에게 맞는 완벽한 베개를 골랐습니다. 그럼 이제 끝일까요? 아니에요. 좋은 베개를 골랐다면 이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베개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오늘은 베개를 오래 그리고 위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개sit 관리입니다. 베개sit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는 동안 흘리는 땀, 침, 그리고 떨어지는 각질, 이 모든 것들이 베개싯에 쌓이거든요. 이런 환경은 진드기와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특히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베개싯을 3일에서 4일마다 갈아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하시면 진드기를 완전히 박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베개싯에 심한 오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이나 땀 얼룩 또는 화장품 자국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럴 때는 과탄산소다를 활용해 보세요. 뜨거운 물 1리터에 과탄산소다 1큰술을 풀어서 베개싯을 30분 정도 담가둡니다. 과탄산소다는 표백제보다 순하면서도 살균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30분 후에 평상시처럼 세탁기에 넣고 돌리시면 새 것처럼 깨끗해집니다. 이제 베개 본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베개 본체는 2년마다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년이면 너무 짧은 거 아냐? 라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베개는 매일 밤 우리의 땀과 침을 흡수합니다. 아무리 베개싯을 자주 갈아도 베개 속까지는 완전히 막을 수 없어요. 게다가 베개 소재도 시간이 지나면서 탄력을 잃고 원래의 지지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매트리스는 5년, 10년마다 교체하면서 정작 베개는 5년, 10년씩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20년 넘게 같은 베개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베개가 매트리스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우리 얼굴과 목에 닿잖아요. 위생적으로 봐도 기능적으로 봐도 베개가 매트리스보다 더 자주 교체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베개 교체 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신호들을 주의 깊게 보세요. 베개를 접었다가 펴도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베개에서 냄새가 난다면, 아침에 목이나 어깨가 자주 아프다면 이미 교체할 때가 지난 겁니다. 기억하세요. 베개는 소모품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투자해서 건강한 수면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